네, 하루의 중심에서 뉴스의 강을 건너가 봅니다. 네 가지의 뉴스를 잘 건너가면 오늘 하루의 뉴스 잘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네. 뱃사공, 뉴스의 강 이런 표현이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원하게 한번 뉴스의 강 건너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했습니다. 군사적 도발인데 늘 미사일 발사 우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 개인적인 감상평은 매번 주말에 이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매번 네. 받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이었죠. 방사포 추정 발사체를 한 5발 정도 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합참은 우리 군은 8시 7분경부터 11시 3분경까지 북한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주말마다 그렇죠. 그러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일주일 전에 탄도미사일 8발을 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은 주말이라든지 새벽, 심야 시간대 일부러 도발을 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도발을 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이겠죠. 자, 방사포 발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합참의 반응이 좀 늦게 나왔다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휴일 여파인가요? 네, 10시간이 지나서 나왔는데요. 합참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였던 만큼 바로 공지하지 않았다가 언론 문의가 계속되자 뒤늦게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합참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공지하지만 방사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별도로 공지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이 방사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도미사일만큼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무기죠. 8일부터 10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긴장했었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일단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겨냥해서 대적 투쟁, 강대강, 정면 승부 등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고요.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방사포를 쏜 겁니다. 현재 북한군이 하계 훈련에 돌입하지 않은 만큼 일종의 저강도 무력 시위로 분석된다. 이런 평도 있고요.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면 승부는 YTN 라디오 저녁 시사 프로그램 이름인데 네. 북한 당국에서도 썼습니다. 네, 그 중간에 저도 뉴스를 하니까 많은 네. 관심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안보 상황 점검회의 열어서 대응 준비하고 있죠. 네, 국가안보실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요. 북한 방사포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을 살펴보면 김 차장을 비롯해 신인호 2차장, 임상범 안보전략 비서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자, 회의에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아니다, 핵실험도 아니다 이렇게 좀 수위를 낮게 봤지만 이 시간에 또 영화 관람하고 있었어요. 그게 많이 또 보도가 됐죠. 네, 안보 공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북한 방사포 도발 소식이 오전에 있었는데 밤늦게 알려진 데다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서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다. 취재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즉 북 도발 수위에 따라 대응하는 원칙하에 이날 방사포는 공식 일정을 취소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관람한 영화, 팝콘을 품에 안고 있는 대통령 내외의 모습도 사진 찍혀 있었고 또 그 사진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이른바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영화가 바로 이번에 칸에서 관심받았던 브로커였죠. 네, 윤 대통령 어제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성수에 있는 영화관에서 브로커를 관람했는데요. 네. 이후에 영화계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격려했습니다. 잠시 보도화면 보니까 배우 송강호 씨 이런 분들도 같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더라고요. 네, 만찬에는 송강호 배우 그리고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 영화계 원로를 대표해서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참석했고요. 또 헤어질 결심의 주연으로 출연한 배우 박해일 씨 그리고 정우성 배우도 함께했습니다. 네.
자, 브로커라는 영화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뭐 워낙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감독의 그런 가족 구성 의미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이 이름이 제 이름과 같다고. 아, 네. 자, 문화예술정책 기조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두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고 또 5작품이나 공식 초청된 것은 한국 영화 100년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과거에도 뭐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거나 혹은 BTS가 떠오를 때 팬들이나 문화예술계를 보는 분들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던 분들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분들이잖아요. 네, 송강호 배우의 경우 지난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그린 영화 변호인에 출연한 후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송 배우는 과거 인터뷰에서 내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정부에서 싫어할 것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검열하게 되면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정우성 배우도 2016년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드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소식도 역시 관련 소식인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뭐 통상적이다 이런 보도 나왔지만 아직 만났는지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기존 보도에도 오늘 오후라고 했으니까요. 네. 좀 더 뉴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김 여사가 작년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를 만나 뵙고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면서 네. 그간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찾아뵙게 됐다고 밝혔고요. 네. 김 여사는 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권 여사와 비공개 환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영부인으로서의 정치적이거나 공개적 활동을 많이 최대한 자제하겠다, 조용한 내조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나올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사실 좀 추천했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봉하마을에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는 했는데 네. 권 여사와 일정 조율이 안 돼서 만나지 못했던 그랬죠.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 권 여사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에 난을 보냈고요. 윤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는데 그간 김 여사 측이 이제 권 여사와 예방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김 여사와 권 여사 간의 만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앞서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동물 복지를 주제로 잡고 공식적인 대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요. 네, 김 여사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고기는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 학대와 유기견 방치 문제,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이 얘기들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기존 정부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반려동물을 실제로 기르고 있잖아요. 네. 많이 언론 지상에 노출도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개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 행보도 동물권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공식 행보를 이어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달 말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마드리드로 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순방에 김 여사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고위 관계자가 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본 세션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아끼긴 했는데 다른 관계자는 배우자 세션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연관된 얘기로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렸고요.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성상납 의혹 문제 윤리위 개최가 원래 24일이었는데 또 27일로 연기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지금 뇌물 성상납 문제가 굉장히 증언자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리위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24일에서 27일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당초 윤리위가 지난 2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지방선거를 이유로 24일로 미뤘다가 또다시 27일로 미뤄진 건데요. 네. 이 대표는 진짜 이렇게 길게 끌 일도 아니다. 빨리빨리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소연을 했고요.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 저희 프로그램도 나오신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는 혹시 윤리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질문했어요. 네, 이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되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조사하거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도통 짐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품위 위반을 했다는데 그럼 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 어떤 기준인지 윤리위원회가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빨리 이 시비를 가려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예. 자,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 시사 라디오에서도 다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확정된 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윤리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를 했는데요. 윤리위원들도 아직 회의 날짜를 통지받지 못한 상황인데 위원들이 모르는데 징계심의 대상자인 이 대표가 어떻게 먼저 회의 날짜를 알 수 있겠냐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 개인 사정으로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위원들 총 9명인 거죠. 네. 윤리위원회.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수사 같은 것들이 연결된다면 실체적인 사실은 어떻게 밝혀질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뉴스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